우리가 방광 속에 오줌이 가득 채여가지고 오줌이 마려가지고 화장실 앞에 섰단 말이에요. 변기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오줌을 놓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생기면은 아랫배에 힘을 주게 되죠. 그러면 방광이 꽉 수축을 해가지고 방광 속에 고여있던 소변을 밖으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방광의 수축력이 중요한 거 알겠어요? 이게 약하면은 오줌빨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줌의 방광의 이 수축력은 언제부터 약해지느냐? 여기 보시죠. 60세가 돼야지 약해진단 말이에요. 예? 남자 나이가 60세가 돼야만 방광의 수축력이 확실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도 힘이 좋은데 왜 40부터 오줌빨이 약해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물총에 물을 넣고 쏘도 말이죠. 물을 가득 넣고 쏠 때는 살짝만 올리지도 시원하게 멀리 날아가잖아요. 물총에 물을 반만 넣고 쏘면 어떻게 되죠? 암만 힘줘도 앞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 방광에 소변이 가득 채일 때까지는 오줌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야 시원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광의 용적이 적어져 버리면은 오줌을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힘껏 내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나이가 70이 넘어서야지 비로소 방광의 용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 때까지 편안하게 방광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방광도 잘 늘어나고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또 방광의 수축력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40만 되면은 오줌빨이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해답이 전립선에서 있어요. 이 전립선이 정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춘기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커진다 그랬죠. 그러면 남자 나이 20대하고 30대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가 40세가 넘어나면은 다시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에 이런 장기가 없어요.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노화함에 따라서 세포의 수도 적어지고 때문에 장기의 용적도 다 작아진단 말이에요. 간도 작아지고 콩팥도 작아지고 키도 작아지고 다 작아지는데 유일하게 전립선은 반대로 커진단 말이에요.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립선에 여러분이 횡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립선 속으로 요도가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정상적인 전립선이에요. 그러면 전립선에 세포에 증식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도 주위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에 세포들이 자꾸 이렇게 새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와 세포가 여러 개가 새로 생긴 게 만나면은 덩어리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덩어리를 형성하면은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들은 새로 생긴 이 비대된 전립선 조직에 해가지고 주위로 밀려나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중간으로 지나가는 요도를 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을 떼냈다는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전립선을 털어낸 게 아니에요. 바로 비대된 이 전립선 있죠? 전립선 이것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예요. 정상 전립선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을 떼냈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전립선을 떼냈으니까 암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정상 전립선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으로 지나가는 이 요도를 압박을 하니까 40세가 넘어서면서 서서히 오줌빨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방광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속에 새카만 거 있죠? 이게 방광 속이에요. 그러면 방광 출구란 말이죠,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광 바로 아래에 전립선이 있다 그랬죠? 그 속으로 요도가 통과하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눌리기 시작하면은 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거. 주위에서 밀려가는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한 게 보이죠? 그러면은 오줌 줄기가 이렇게 세게 나와야 되는 게 높이가 낮아졌죠? 그만큼 오줌 줄기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더 진행하면은 양측으로 밀려와가 완전히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줌빨은 더욱더 약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도가 폐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오는 노화 현상이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 혈당이 높은 사람들, 당뇨병 환자들, 중성지방이 피 속에 많은 사람들, 고지혈증이라 그러죠.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콜레스테롤이 적은 사람들, 생산이 적은 사람들, 협심증이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는 비만증,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 생산이 특별히 많이 줄어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위험 요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은 전립선이 세포에 정식이 일어나는데 저런 질환이 있으면은 더 빨리 많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예요. 남들보다도 더 빨리 폐쇄가 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저 그림을 보면은 이 머리가 벗겨진 순서가 이렇게 진행할수록 심해지죠. 그러면은 이 정상인하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 대머리 환자가 있을 때 전립선 정상인보다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머리가 벗긴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벗겨지는 거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크기를 줄여주는 약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약을 쓰는데 그걸 쓰니까 머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전립선 비대증 약의 양을 줄여가지고 대머리 치료제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머리가 저렇게 좀 일찍 벗겨진다는 사람이 보면은 아하, 저분이 언젠가는 빨리 저를 찾아오겠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죠. 그죠? 주위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당신 빨리 병원 찾아가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말이 오는 것이 나이가 40 넘으면 온다 그러는데 누구든 다 오지만은 누가 빨리, 누가 많이 오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40대 같으면은 10명 중에 4명은 전립선 비대증에 와 있어요. 50대 같으면은 10명 중에 5명, 60대는 10명 중에 6명, 70대는 10명 중에 8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만큼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